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8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파행으로 끝난 잼버리는 현재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슛동라에선 새만금 잼버리의 부실 운영 및 파행 논란, 해당 논란에 관한 정치권의 여야 공방,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 반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후 큰 화제가 됐던 새만금 잼버리가 막을 내린 지 한 달쯤 돼가네요. 기자님, 먼저 새만금 잼버리가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제이자 문화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와 체험활동을 통해 도전과 개척, 지구의 평화와 생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세계 청소년 국제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번엔 32년 만에 한국에서 대회가 열려 개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번 잼버리가 새만금으로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사실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결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함께 경쟁한 폴란드가 일찌감치 그단스크시를 후보지로 점찍고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에 40여 개국의 유럽 회원국은 폴란드 지지로 뭉쳐 있었고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회원국은 26개국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폴란드가 개최지로 선정될 확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새만금이 개최지로 선정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선 건데요. 확실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아랍의 19개국, 아프리카의 40개국, 남미의 34개국 국가들의 표심을 모았고 대륙별 유치원 정대를 구성해 145개국을 방문하여 직접 설득하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임기를 마치고는 총회가 열리는 현지를 찾아 유치에 큰 힘을 보탰다고 해요. 모든 노력이 결집한 결과 새만금이 치열한 접전 끝에 개최지로 선정된 거군요. 이번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행사 주제는 Draw Your Dream인데요. 꿈을 그려라란 뜻이죠. 네, 맞습니다. 스카우트 운동의 미래인 대원들이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만들어가고 본 행사 참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주제입니다. 주제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올해의 잼버리가 이전의 세계 잼버리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 세계 잼버리가 대한민국에서 개최했던 만큼 K문화에 관심이 많은 각국 청소년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K-팝 콘서트를 개최해 종교, 인종, 언어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고요. 또한 한국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AR, VR 체험,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스마트 잼버리를 구현했습니다.
어렵게 유치에 성공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잼버리였는데 대회 시작 하루 만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역대 최악의 잼버리란 평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기자님, 어떠한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스카우트들의 안전관리였는데요. 계속되는 장마 끝에 개최한 탓에 비가 온 뒤 배수가 전혀 안 돼 물웅덩이로 가득했고, 이로 인해 벌레에게 물린 아이들의 몸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또 잼버리 센터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건물이 없어 물웅덩이 가득한 곳에서 지내게 됐는데, 간이로 쳐놓은 천막 안의 온도는 무려 35도를 넘겼다고 해요. 무더위에 벌레까지 꼬이다니 개최 날짜가 8월이란 점을 고려해 더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맞아요. 폭염 때문에 온열 환자만 무려 400여 명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하물며 새만금이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한 매립지였기에 비가 오면 습기가 빠지지 않아 한증막과 같은 상태가 돼 더 심각했죠. 실제 폭염 당시 습도는 70%에 이르러 탈진 환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온열 환자만 400명이요? 정말 문제가 심각했군요. 기자님,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병원 시설이나 치료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주변에 가까운 병원도 존재하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 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환자들은 리셉션 홀에 방치하거나 병상이 부족해 탁자 위에서 수액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잼버리는 제공된 음식이 형편없었을 뿐더러 계란에는 곰팡이가 피어져 있고, 캠프 근처 편의점은 상품 바가지를 씌우며 샤워실에선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잼버리 파행 논란에 더욱 가속도를 붙였어요. 정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네요.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 기자님께서 잼버리 개최 중 발생했던 논란과 의혹, 이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 관해 한국정책 거버넌스 김선규 연구원님을 뵙고 얘기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절반 정도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4,500명이라는 가장 많은 참가대원을 파견하였으나 가장 빠르게 퇴영을 결정했던 영국 스카우트의 주된 퇴영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경지 조성과 관련해서 야영을 하기엔 사실 새만금 간척지는 곤란한 장소였습니다. 새만금 부지는 정상적인 땅이 아니라 단지 바닷물 아래에 있던 땅이 겉으로 드러난 노출지로서 이러한 땅에 행사장이나 야영장으로 쓰려면 땅을 새로 매립해서 다져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사가 지연되고 행사 직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련 조직 및 책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리나 업무 미숙 등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행사를 주관하였던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 잼버리에 관여했던 기관 및 단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 및 감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행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현 정부와 책임 있는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그런데 이번 잼버리를 위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최하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후원 및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는데요. 운영비로만 무려 846억을 받아갔고, 여기서 100억이 추가로 늘면서 총 운영비만 무려 900억 정도 됐다고 해요. 900억이라고요? 숫자만 들어도 액수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전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요.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은 어디에 쓰인 건가요? 그쵸, 여기서 또 문제인데요. 잼버리 전체 예산 1,100억 원의 74%를 차지하는 870억 원은 잼버리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혔으며,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한 예산은 130억에 불과했다고 해요. 무려 74%를 운영비에 쓰고 나머지만 시설비로 쓰였다는 점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운영 비용으로만 870억 원이 필요했던 경위가 있었던 건가요? 네, 잼버리 준비를 잘하겠다는 명목하에 공무원들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고서에선 관광지 방문 계획만 빽빽했다고 해요.
크루즈 출장을 가거나 잼버리가 개최된 적도 없는 파리에 갔다 오거나 하면서요. 세계적인 대회 운영비로 쓰이는 예산을 본인들을 위해 사용하다니 한 명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네요. 저도 동의해요. 예산 대부분을 야영장 조성이 아닌 조직위원회 운영에 썼다는 점이 부적절했죠. 잼버리가 끝난 현재 감사원은 주최 측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청 등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네, 잼버리를 준비함에 쓰인 예산이 모두 적절했는지 그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잼버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분의 의견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는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한 논란과 의혹을 보며 속으로 화를 정말 많이 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에서 준비 과정부터 옳지 못한 방법을 썼을 뿐만 아니라 대회 내내 이 논란들을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했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거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마무리였는데 빠른 해결책을 도입하는 게 아닌 정치권 내 공방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정치권 내 책임론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잼버리의 실패로 인한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잼버리가 막을 내린 후 현재까지도 정치권은 내 탓 공방에 몰입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파행 사태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작은 열악했지만 마무리엔 좋은 기억을 남겼다고 자평하면서 준비부실 책임은 민주당이 크다고 주장했어요. 현 정부가 잼버리를 운영했지만 준비 과정은 문정부가 맡아왔기에 여야 간 공방이 끊이지 않는 거군요. 그런데 기자님, 이 책임론이 단순히 야당과 여당에게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지방정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라북도가 잼버리 행사 그 자체가 아닌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빼먹기 집중했다며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산 집행 과정에 관여한 주무부처 여성가족부도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차질 없이 잼버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호언장담했었는데요. 하지만 잼버리 내 시설 부족과 위생 문제가 이어졌고 오히려 이러한 때가 위기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며 아니란 태도를 보여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급기야 여당 안에서도 준비 부족을 언급하기 시작하며 여성가족부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른 거죠. 계속해서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는 게 마치 메비우스의 띠 같네요. 계속되는 책임론에 이제는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정치권에서 계속 책임론 공방이 끊이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그만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계속 서로 탓만 미루는 게 아니라 정확히 누구의 잘못인지 그 진상 규명을 명확히 따져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뉴스에서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앞으로 계속해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을 두고 감사를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감사가 꼭 엄정하게 이루어져서 이 공방이 끝을 맺으면 좋겠어요. 끝나지 않은 잼버리 논란과 정치권 책임론 공방에 대한 여론 반응은 어떠한가요? 네, 그야말로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요. 화장실이나 샤워실 위생 등과 같은 시설 미흡 문제로 인한 혹평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을 덮기 위해 K-팝 콘서트를 급조한 건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K-팝 콘서트 저도 기억나요. 라인업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긴급으로 투입되거나 일정이나 경기장이 변화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자님, 아무래도 이러한 여론이 지속되면서 윤 정부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크게 하락해 30% 중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실제 국민의 절반 이상이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지속된다면 7개월여 앞두고 있는 내년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력이 미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여야가 내탁 공방을 하는 가장 큰 원인도 내년 총선 때문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사태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까발리기에는 여야 모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책임 공방이 지속되자 매우 질려버린 상황이죠.
네,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말초적인 언어로 상대를 물어뜯는 게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원인 분석과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달이 넘어도 논란은 지속되고 공방만 이어지는 채 뚜렷한 대응 방안도 나오지 않아 하루빨리 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난 16일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잼버리 파행에서 드러난 뿌리 깊은 무사한 일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감사원 감사 이외에도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국정감사도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 잼버리 사태도 포함돼 있나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을 포함해 다양한 논란들, 내년 예산안을 두고 치러지는데요. 잼버리의 파행 책임 공방이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으로 번지면서 여야의 중돌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잼버리 대회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자님과 함께 최근 계속해서 화두가 됐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 논란, 이에 대한 정치권 입장과 공방, 앞으로의 감사 일정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전 뉴스로만 접하다 이렇게 정확한 경위와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잼버리 파행 사태를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잼버리 사태의 진상규명과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의 슈똥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조윤재, 기술에 제53기 기술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박지우, 진행에 제52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정수연,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조윤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8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